지난 9일 강원도 인제 지역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북한의 소행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밀 조사 결과 무인기는 북한 지역인 강원도 금강군에서 발진해 사드가 배치된 성주기지에서 회항한 뒤 강원도 인제군에 추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지난 6월 9일 강원도 인제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북한의 소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은 발견된 소형 무인기의 비행 경로 등을 분석하여 명백한 과학적 증거를 통해 북한의 소형 무인기로 확인하였습니다. 비행 경로는 5월 2일 북한 금강군 일대에서 발진해 군사분계선 상공을 통과한 뒤 사드 체계가 배치된 성주 기지에서 회항해 강원도 인제군 남면에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총 비행 시간은 약 5시간 30분으로 비행 기록은 소형 무인기에서 확인된 사진 촬영 경로와 일치했습니다. 성주 사드 기지와 우리 측 전방 지역의 군사 첩보를 수집하도록 비행 경로가 계획됐으며 550여 장의 사진이 촬영돼 저장됐습니다. 지난 2014년 백령도에서 발견된 무인기에 비해 날개폭이 40cm가량 크고 연료 탱크가 2배 이상입니다. 인제 무인기는 북한 강원도 금강군에서 발진하여 동일 지점으로 복귀할 계획이었으며 2017년 5월 2일 10시경 발진 지점에서 출발하여 15시 30분경 복귀 지점에서 약 42km 떨어진 인제군 남면 관대리 야산에 추락하였습니다. 비행 중지 원인은 엔진 비정상으로 인하여 비행 속도 저하 그리고 과다한 연료 소모가 발생하여 연료 부족으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합참은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고 군사 기지를 정찰한 행위가 정전협정과 남북 불가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도발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북한이 이러한 대남 도발을 계속한다면 우리 군은 강력히 응징할 것이며 향후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국방부는 북한 무인기에 대한 대책으로 공군 작전사령부 통제하에 육해 공군의 모든 탐지 자산과 타격 자산을 통합 운용해 합동 방공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추가적인 보강 전력을 조속히 확보해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지난 14일 국방뉴스에서는 제19차 국방 MNS 발전 세미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주간용어 돋보기, 오늘은 국방 MNS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MNS는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의 합성어로 실제 경험하고 실험하기 어려운 환경을 모형화해 모의 실험을 거쳐 결과를 예측하고 검증하는 기법입니다. 쉽게 말해 실제 현상을 단순화하고 모델링화해 반복적인 모의 실험을 하는 과정인데요. 즉, 국방 MNS는 국방 관련 문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관련 모델과 도구를 활용한 재반 활동을 말합니다. 최근 국방 경영의 효율성과 합동성, 상호 운용성 강화가 요구되고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전장 환경이 네트워크 중심전으로 급변하는 만큼 국방 MNS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는데요. 국방 MNS는 정책과 분석, 교육훈련, 획득과 기술 등 5개 분야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합리적 국방정책 수립을 위한 군 구조와 전력 소요 분석이 가능하고 마일즈 훈련과 같은 실기동 모의 훈련과 가상 모의 훈련인 시뮬레이터 훈련에 활용되고 있는데요. 특히 워게임 훈련에서 실제 전장 환경과 유사하게 모델링하고 시간순으로 시뮬레이션을 실험해 최적의 전투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지휘관의 의사결정도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무기체계 수명주기 분석에 있어 과학적이고 경제적인 검증평가가 가능해 국방 예산 절감과 방산 정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국방 MNS는 복잡한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 반복된 시험으로 결과를 예측해 시행착오를 줄여 시간과 비용을 감소시키고 적절한 대안을 선정해 시험에 운영해 봄으로써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 MNS는 빅데이터와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가상현실의 첨단 기술들과 함께 적용했을 때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국방 MNS는 미래전에 적합한 전쟁 수행 능력을 준비하는 핵심 수단으로서 국방 운영 전반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 우리 군 발전에 기여하는 최고의 시스템입니다. 주간 용어 돋보기, 지금까지 국방 MNS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정병 육성의 산실인 육군훈련소에 군의 살아있는 역사, 6.25 참전 용사들이 찾았습니다. 이들은 신병들에게 태극기를 붙여주며 육군의 미래를 맡겼습니다. 육군의 역사와 미래가 함께한 자리에 김태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훈련병들이 힘찬 발걸음으로 들어옵니다. 862명의 구릿빛 얼굴에는 5주간의 훈련이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반가움으로 가득한 부모님들 사이로 손에 태극기를 꼭 쥔 채 가슴 벅찬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2명의 할아버지. 6.25 참전 용사입니다. 육군훈련소는 지난 20일 육군용사 임명식 행사에 이번에 수료하는 훈련병의 할아버지이자 6.25 참전 용사인 함영규옹과 이창우옹을 초청했습니다. 이들은 육군훈련소장과 함께 손자들에게 태극기를 붙여주며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훌륭한 군인이 돼서 나라를 잘 지켜주길 바란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참전 용사의 대한민국 수호 의지가 태극기를 통해 이틀 뒤 자대에서 임무 수행하게 될 신병들에게 전해집니다. 1년 8개월 남은 이제 군 생활과 우리나라 지키는 걸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책임감이 더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전 용사 초청 수료식을 준비한 지휘관들 역시 마음이 경건해집니다.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결코 잃지 않고 우리나라를 더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정예 신병 양성을 위해서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역사의 한 장면을 장식한 참전 용사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앞으로 이끌어갈 그들의 손자들. 그들이 있어 든든합니다. 국방뉴스 김태우입니다.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에 뿌리 내린 지 올해로 30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에 공고하게 자리 잡았지만 안보와 국방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역할은 부각되거나 아직 논의되지 않았는데요. 육군과 서강대 육군력 연구소가 제3회 육군력 포럼을 열고 민간과 군의 역할을 고민했습니다. 손시은 기자입니다. 연구와 학술 대회를 통해 국가 안보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개최된 이번 포럼은 민군 관계와 대한민국 육군이란 주제로 열렸습니다. 1980년대 민주화를 이뤘지만 자유민주주의가 국제정치나 안보, 국방 분야에서 긍정적인 역할이 부각되거나 논의되지 않음에 따라 민군 관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민군 관계의 간극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장준규 육군 참모총장은 환영사에서 민군 관계를 매우 친밀한 관계를 뜻하는 수어지교에 비유하며 민주주의 토대의 민군 관계가 형성될 때 보다 강력한 안보 태세가 갖춰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안보 역량을 총합하기 위해서는 군이 민주적 가치와 재반법규를 준수하는 한편 국민들이 군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신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바탕에서만 상생하는 민군관계가 형성되어 민군관계 분야 최고의 권위자로 꼽히는 미국 콜롬비아 대학 리차드 베츠 교수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올바른 민군관계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군사적 도구는 국가 가치와 이익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군사적 도구가 정치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올바른 민군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t's necessary, after all, to heed Clausewitz's dictum and integrate political objectives and military instruments so that the latter work to achieve the former effectively. 미 육군 사관학교 수잔 닐슨 교수도 이러한 관점에서 민군 관계는 정치 지도자와 군 지도자들이 상호 존중과 신뢰의 기초에 관계를 형성할 때 시너지 효과가 증대된다고 강조하며 민간 권력과 군 지도자와의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연세대 최하진 교수는 민주주의 국가와 비민주주의 국가의 전쟁 수행 결과를 분석한 결과 군사력의 건설 측면, 공격 억제 능력, 그리고 동맹과의 협력에서 민주주의 국가가 비민주주의 국가보다 우월하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민군의 목표는 국가의 가치와 이익을 높이는 것이며 민주주의에 기초한 민군 관계 구축이 국방을 더욱 강하게 하고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이끌어낸다는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국방뉴스 손시은입니다. 강원도 인제군 남면에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총 비행 시간은 약 5시간 30분으로 비행 기록은 소형 무인기에서 확인된 사진 촬영 경로와 일치했습니다. 성주 사드 기지와 우리 측 전방 지역의 군사 첩보를 수집하도록 비행 경로가 계획됐으며 550여 장의 사진이 촬영돼 저장됐습니다. 지난 2014년 백령도에서 발견된 무인기에 비해 날개폭이 40cm가량 크고 연료 탱크가 2배 이상입니다. 인제 무인기는 북한 강원도 금강군에서 발진하여 동일 지점으로 복귀할 계획이었으며 2017년 5월 2일 10시경 발진 지점에서 출발하여 15시 30분경 복귀 지점에서 약 42km 떨어진 인제군 남면 관대리 야산에 추락하였습니다. 비행 중지 원인은 엔진 비정상으로 인하여 비행 속도 저하 그리고 과다한 연료 소모가 발생하여 연료 부족으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합참은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고 군사 기지를 정찰한 행위가 정전협정과 남북 불가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도발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북한이 이러한 대남 도발을 계속한다면 우리 군은 강력히 응징할 것이며 향후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국방부는 북한 무인기에 대한 대책으로 공군 작전사령부 통제하에 육해 공군의 모든 탐지 자산과 타격 자산을 통합 운용해 합동 방공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추가적인 보강 전력을 조속히 확보해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지난 14일 국방뉴스에서는 제19차 국방 MNS 발전 세미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주간용어 돋보기, 오늘은 국방 MNS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MNS는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의 합성어로 실제 경험하고 실험하기 어려운 환경을 모형화해 모의 실험을 거쳐 결과를 예측하고 검증하는 기법입니다. 쉽게 말해 실제 현상을 단순화하고 모델링화해 반복적인 모의 실험을 하는 과정인데요. 즉, 국방 MNS는 국방 관련 문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관련 모델과 도구를 활용한 재반 활동을 말합니다. 최근 국방 경영의 효율성과 합동성, 상호 운용성 강화가 요구되고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전장 환경이 네트워크 중심전으로 급변하는 만큼 국방 MNS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는데요. 국방 MNS는 정책과 분석, 교육훈련, 획득과 기술 등 5개 분야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합리적 국방정책 수립을 위한 군 구조와 전력 소요 분석이 가능하고 지난 9일 강원도 인제 지역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북한의 소행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밀 조사 결과 무인기는 북한 지역인 강원도 금강군에서 발진해 사드가 배치된 성주기지에서 회항한 뒤 강원도 인제군에 추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지난 6월 9일 강원도 인제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북한의 소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은 발견된 소형 무인기의 비행 경로 등을 분석하여 명백한 과학적 증거를 통해 북한의 소형 무인기로 확인하였습니다. 비행 경로는 5월 2일 북한 금강군 일대에서 발진해 군사 분계선 상공을 통과한 뒤 사드 체계가 배치된 성주 기지에서 회항해